요즘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워지는 사연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빵집에서 단팥빵 5개를 훔치다 붙잡힌 80대 여성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오랫동안 병든 남편을 돌봐왔는데 남편이 단팥빵을 좋아해서 먹이고 싶었다고요. 물론 형편이 어렵다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게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자꾸 곱씹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생활비가 바닥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대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사연을 계기로 요즘 늘고 있다는 소액 절도 문제를 잠깐 짚어보고 정말 생활이 힘들어졌을 때 시니어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복지제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단팥빵 5개 대체 무슨 사연이었을까?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의 한 빵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0대 여성이 단팥빵 5개를 훔치다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고 무려 20년 가까이 몸이 아픈 남편을 곁에서 돌봐온 분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남편이 단팥빵을 좋아해서 먹이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빵 몇 개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배우자를 간병해 오신 어르신이라면 남의 일 같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배우자가 아프기까지 하면 병원비의 약값, 오가는 교통비, 간병에 드는 비용까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줄이 생기죠. 매달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만 조금씩 불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을 그냥 눈물 나는 미담으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절도이고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봐줄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정작 중요한 건 그 이전의 순간입니다. 생활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내려가기 전에 도움받을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힘든 상황에서도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그냥 혼자 버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야. 자식이 있으니까 지원 같은 건 못 받을 거야. 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대상이 안 된다던데. 이렇게 스스로 결론부터 내리고 신청조차 안 해보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제도마다 소득이나 재산, 가구 상황, 위기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2. 10만 원도 안 되는 소액 절도 왜 계속 늘어날까? 이번 사연 하나만 보면 그저 한 개인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소액 절도 사건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피해액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가 지난해에만 잠정 7만 4천여 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200건이 넘는 셈이니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니죠. 여기에는 최근 부쩍 늘어난 무인 점포도 한몫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매장을 지키는 사람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과자나 아이스크림처럼 가격이 낮은 물건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소액 절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액 절도를 전부 생활고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습관처럼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벌어지는 일도 많으니까요. 몇만 원어치 식료품을 여러 번 훔치다 처벌받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절도는 다 생계형 범죄다라고 단정 짓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물가의 소득 감소, 실직, 질병 같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생필품 살 돈조차 부족해지는 취약계층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도 함께 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시니어 가구는 갑자기 소득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새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몸이 안 좋아서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죠. 배우자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의 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볼 때 왜 그깟 몇천 원짜리를 훔쳤을까로 끝내기보다는 그 전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라는 질문도 한 번쯤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긴급 복지 지원부터 확인하세요. 그런대로 버티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죠. 이럴 때 확인해 볼 만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지원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만 떠올리시는데요. 긴급복지는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때문에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최대한 빠르게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수급자가 아니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단정 짓지 않는 것. 위기 사유와 소득, 재산 같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으로 살림이 힘들어지셨다면 지금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생계뿐 아니라 의료, 주거 지원까지 함께 연결될 수도 있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더 신경 써서 챙기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힘들다는 말을 아예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워도, 전기요금이나 월세가 밀려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며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일수록 혼자 버티기보다는 빨리 알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까운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9번의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제도 이름을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먹을 것 사기도 힘들어요.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비랑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지금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4.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초생활보장과 먹거리 지원도 챙겨보세요.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소득 자체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한 가지 지원금만 딱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인데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입니다. 2인 가구라면 월 134만 3,773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금액보다 월급이나 연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은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친 소득인 정액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받는 생계급여 금액도 사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가구별 기준에 따라 그 가구의 소득인 정액 등을 반영해서 정해지거든요. 그러니 옆에서 누군가 나는 연금이 얼마인데도 받고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집이 있으면 안 된대. 자식 있으면 못 받는데 이런 말만 듣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기준에 맞춰서 본인 가구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처럼 당장 먹을 게 부족한 상황이라면 지역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같은 식품 지원 체계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식품, 생활용품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주는 사업이에요. 다만 아무나 매장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그냥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역이나 시설마다 이용 대상, 선정 절차, 제공되는 물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살고 계신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직접 문의해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신데도 여전히 생활이 힘드시다면 어차피 지원받고 있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겠지 라고 넘겨짚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연계받을 수 있는 지역,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상담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5.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혼자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팥빵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프다고 느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무리 어려워도 훔치는 건 잘못이지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생각이 꼭 서로 반대되는 건 아닙니다. 절도는 절도대로 정당화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 먹을 것 살 돈조차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
그걸 사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특히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남에게 알리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가족 책임지며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게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남한테 손 벌리기 싫다. 자식들한테 알려질까봐 창피하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뭘.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담조차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상담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받았다고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저 내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